셀카. 안녕하십니까. 1판 4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열카스리 삼화정석 장스나 김 기자와 함께하는 야구 이야기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게 시즌 시작하고 시간이 훅 가네요. 2021 시즌 KBO 리그 시작한 지 거의 한 달이 다 지나고 있습니다. 팀별로 이제 20경기 정도를 치른 상황인데, 그런데 말이죠. 이 선수가 왜 이러지? 싶은 선수들이 몇 보여요. 몇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보여요. 저 진짜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 선수들을 과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오늘 예르카 야구 이야기 저희가 그 주제를 한번 싹 꺼내봤습니다. 이제 일단 그 선수들에게는 이게 하나씩 날아가야 되지 않아요? 네? 이거 저 CG로 해가지고 한 몇 장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근데 일단 이걸 받은 선수가 한 명 있어요. 네. 그렇죠. 키움의 조시 스미스. 정말 그런 결정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이 이야기를 시범 경기 기간에 잠깐 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들었었어요. 네, 워낙 페이스가 안 올라오다 보니까 구단에서 이 걱정을 좀 많이 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될 줄은 몰랐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어느 정도는 준비가 돼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래서 대체에서 오는 선수가 우리 삼화정석의 일선발 제이크 브리검 아닙니까? 지금 들리는 얘기는 뭐 몸 상태가 괜찮다고 해요. 컨디션이 항상 최고로 좋았을 때 컨디션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또 기대를 한번 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키움 그러면 팬들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삼화정석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정답은 없죠. 브리검 선수가 와서 뭐 어떤 해답을 줄지 모르겠지만 뭐 좋은 선택이다 나쁜 선택이다라는 거는 좀 지켜봐야겠죠. 근데 그 스미스 선수가 퇴출되기 전에 브리검 선수의 이 대만 성적이 나왔어요. 그때가 뭐 2승의 평균 자책점이 0점대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아마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 브리검 선수가 만약에 대만 리그에서 좋은 성적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교체가 굉장히 까다로웠을 텐데 브리검 선수가 뭐 부상도 없고 대만 리그 성적이 또 좋다 보니까 그냥 과감하게 교체를 저는 한 것 같아요. 네. 그 스미스에서 브리검으로 간 키움의 선택은 이용규 기자는 어떻게 봐요? 지금은 만약에 바꿔야 한다면 대만 리그에서 데려올 수 있는 선수가 있을 때 바꾸는 게 정답이죠. 다른 리그에서 데려올 수가 없어요. 올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뭐 마이너리그 제대로 안 굴러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얼터너티브 리그라고 그래서 지금 메이저리그 40인 로스터 제외 요만큼 한 60명 정도만 연습을 하고 있는 수준인데 실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투수를 구하는 건 거의 어려운 수준이고요. 사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팀이 있지 않겠어요? 그 타자 쪽으로 보면 제가 그냥 갖고 있는 생각으로는 프레이타스도 바꿔야 될 것 같고 느낌이.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사실 이 프레이타스의 시즌 전 전망은 굉장히 정교한 타격을 하고 2019년도에 뭐 PCL인가 그 리그에서 또 타격왕을 차지했잖아요. 일단은 타자 친화적인 리그예요. 그렇죠. PCL. 근데 예. 굉장히 높은 타율과 좋은 출루율을 갖고 있었던 선수인데 지금 출루율이 프레이타스 선수가 2할 때 초반밖에 2할 한 7, 8분밖에 되질 않아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본인의 장기인 야구를 지금 못한다는 얘기인데 약간 느낌이 프레이타스와 키움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교체의 어떤 그 생각이 분명히 들 것 같아요. 프레이타스. 우리 삼화정석이 복 받은 거야. 센즈랑 야구했잖아. 그것도 복도 사실은 노력에 의해서 오는 거라니까. 내가 노력한 거지. 근데 지금 투수 얘기를 먼저 좀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프레이타스가 튀어나와가지고 투수는 사실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제가 그래요? 봤을 땐 그래요. 외국인 투수가 네. 이 KBO 리그에서 이제 데뷔한 외국인 투수들이 이제 뭐 3경기에서 한 4경기 정도 던졌는데 그 4경기 갖고 어떤 한 선수를 판단하기에는 제가 눈에 들어오는 프랑코 선수하고 폴트 르이키 뭐 이 둘 중에 한 명 정도는 약간 위태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투수 출신 그 너클볼 던졌던 갑자기? 전설 속에만 있는 너클볼로 삼화정석. 저는 지금 삼성의 라이블리 선수를 한번 라이블리가 사실은 뭐 지지난주 등판인가 마지막 쇼케이스다 뭐 이런 기사가 좀 있지 않았었어요? 약간 아슬아슬했어요. 네. 그러니까 잘 나는-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라이블리 선수를 교체해야 된다라는 목적은 아니에요. 현재는. 왜 그러냐면 이상하리만큼 올 시즌만큼은 변화구의 이 구사가 좀 늘면서 조금 패턴이 좀 바뀌긴 네. 했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지금 현재 삼성 라이온즈 입장에서는 아마 이 라이블리 선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또 다른 변화가 올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평균 자책이 5.91이거든요. 근데 앞에 두 경기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조시 스미스 교체 사실이 발표되자마자 그 이후 두 번의 등판에서 한 번은 6이닝 1실점, 한 번은 6.2이닝 3실이자. 두 퀄리티 스타트를 그렇게 연관을 짓는 거예요? 스미스하고? 그런 해석들이 있어요. 이러다가 내가 2번 되나?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어요. 저는 좀 다른 시각인데. 아니 원래 네. 우리 그 학교 다닐 때는 어디서나 시범 케이스 한 명 딱 맞아요. 저는 그 두 경기가 뷰캐넌이 완봉한 이유거든요. 네, 그래서 야 뷰캐넌 보면서 약간 자극받았구나. 저는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뷰캐넌이 내가 볼 워낙 땐 좋으니까. 뷰캐넌 카드보다는 스미스 카드의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야 그렇게 빨리 퇴출될 수도 있겠구나. 그럼요. 나도 이분 가겠구나. 나도 이 기자님 얘기가 확 와닿는데. 외국인 선수는 그렇고요. 투수의 경우 지금 이 선수는 좀 던져줘야 되는데. 국내 선수요? 네, 네. 국내 선수. 수두룩한데? 다 나열 한번 해봐요. 리스트. 네. 뭐 지금 뭐 구창모 없죠? 송명기 다쳤죠? 그다음에 이영하 지금 뭐 박살나고 있죠. 유희관 부진하죠. 소영준 부진하죠. 임창규 부진하죠. 차우찬 기약 없죠. 지금 이승호 선수 키움에 부상 나오지도 못하죠. 안우진 손가락 물집대 지금 안 나오죠. 임기영 2군 갔죠. 이민호 이번에 선발 등판하고 또 2군 갔죠. 최채원 부상이죠. 이근욱 2군 갔죠. 네. 장시환 부진하죠. 감사합니다. 됐습니까? 네. 지금 너무 많아요, 사실. 왜 그런 거예요, 근데? 야, 이거를 참 복합적인 이유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첫 번째 나오는 이유는 뭐 전지훈련은 뭐 국내에서 했기 때문에 투수들이 훈련할 시간이 적다. 많은 경기, 많은 공을 던질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라이크 존이 좀 좁아져서 좀 볼넷이 좀 많이 증가하면서 뭐 이런 뭐 투수들의 부진 뭐 이렇게 연관되는 것 같은데, 아니 실제로 좁아졌습니까? 가끔씩 좁아졌다. 한 두 개 빠지는 것도 잡고 그러던데. 일단 들어온 것도 약간 보라는 경우도 있어요. 예, 예. 예. 빠지는 거 잡아주는 경우도 있는데 스트라이크 안에 들어오는 것도 보라는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섞이다 보니까 지금 부진이 겹친 것 같은데, 특히 국내 선발진들의 부진이 정말 눈에 띄게 너무 많아요. 지금 선수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올림픽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국내 선발들이 잘해주면서 뭐 거기서 이제 추려서 이제 뭐 올림픽을 치러야 되는데, 그럴 선수들이 사실 지금 보이는 선수가 원태인, 박종훈 뭐 요 정도거든요. 두 명밖에 저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영균 기자는 지금 네. 이 선수 올라와야 되는데 왜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지 싶은 선수는 누구예요? 이영하? 그러니까 이영하는 굉장히 빠른 공을 갖고 있고 아주 좋은 슬라이드와 커터, 포크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박세혁과 호흡을 맞췄을 때는 한번 승리를 거뒀어요. 이영하의 문제는 스스로도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투피치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패스트볼하고 슬라이드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 타자를 공략할 수 있는 존이 절반에서 바깥쪽으로 나뉘는 한계가 있어요. 몸 쪽으로 잘 못 들어가니까 타자들이 아예 포커스를 바깥쪽에 맞춰놓고 들어오면 그 부분에서 승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 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승부에 어려움을 하나 겪고 빼기 있는데. 하면. 야, 아니 근데 진짜 이영균 기자가 최근에 한 묘사 중에 확 와닿았어. 와 가장 그럴 듯했어요. 아니 가위바위보. 자꾸 김 기자님은 진짜 좋은 얘기 하시거든요. 그 다른 얘기가 너무 세니까 자꾸 묻혀. 좋은 얘기가 묻히는 스타일이야. 제가 봤을 때는. 박세혁과 배터리를 잃었을 때는 어쨌건 몸 쪽도 뭐 잘 썼고, 그리고 변화도 좀 주고 느린 공을 또 던지고 이런 과정으로 해서 어렵게 승리를 따냈는데, 박세혁 선수가 다쳤잖아요. 그 이후에 두 경기를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하면 그러니까 스스로 풀어야 되고 좋은 공을 갖고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요리하느냐는 자기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자꾸 이렇게 해야 되나 도망가는 투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투구수 늘고 타선의 지원이 없지 않으면 승부가 좀 어려워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김태형 감독은 계속해서 뭔가 스스로 풀어야 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영화가 그걸 풀지 못하는 게 지금 리그 전체적으로 아쉬운 상황이죠. 네. 이 영화 같은 투수. 여기서 막간 질문. 이게 포수를 가린다, 포수를 탄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투수가 극복해야 될 문제인 건가요? 무조건 극복해야죠. 네. 대부분 이 투수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편합니다. 괜찮습니다. 어떤 포수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간혹 조용히 와요. 저는 장성우가 편해요. 이런 투수도 있어요. 난 네가 불편해. 그럼. 난 너랑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소영준 선수 같은 경우 특히나 전반적인 구위가 다 떨어졌어요. 스피드 면에서. 그러니까 작년 가을 야구에 그 선수가 맞나 싶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스피드가 떨어졌다라는 건 뭔가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요. 준비가 잘 안 됐다든가, 뭐 국내에서 어떤 전지훈련을 해서
준비가 좀 부족했다던가 뭔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올 시즌 1선발로 넣었어. 이 심적인 부담까지 가게 했단 말이에요. 시작을. 예, 물론 뭐 개막전이 아마 김민우 선수하고 개막전이었죠. 예, 그렇게 시작은 했지만 전반적으로 그 다음부터 만날 투수들은 각 팀에 다 외국인 투수인 1선발들하고 또 만나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도 아마 소영준 선수한테는 저는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이 선수 개인들이 좀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뭐 어디다 핑계를 대겠어요. 준비 부족이지 뭐. 결국은 준비 부족. 준비 부족.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이런 상황을. 근데 지금 리그 투수들의 부진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개인적인 해석이긴 한데 리그 타자들의 어떤 타석에서의 태도가 바뀌었다? 이런 기록들이 좀 눈에 보여요. 뭐가 어떻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2020 시즌하고 2021 시즌의 타자들의 타석 태도를 보면 스윙이 좀 줄고 루킹 스트라이크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랑 올해 헛스윙 비율은 9.3%, 9.2%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파울을 만들어내는 게 18%, 지난해는 18%였는데 올 시즌 16.2%로 줄었고 파울 자체가 줄었어요. 그리고 타격하는, 그러니까 만들어서 인플레이 타구를 만들어내는 비율도 18.4%에서 17.4%로 줄고, 거꾸로 루킹 스트라이크는 지난해 16.9%에서 올해 18.2%로 늘었거든요. 조금 약간 미세하긴 하지만 변화가 타자들이 감지되는군요. 어쨌건 스윙을 조금 아끼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정해진 존이 아니면 건드리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보여요. 사실은 한화 수베로 감독이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잖아요. 다치려고 하지 말고 칠 수 있는 존을 좁혀놓고 여기에 들어오는 것만 쳐라라고 이제 강조하는 움직임이 실제로 있는데, 노시환 선수에게 워싱턴 타격 코치가 미들 계속 그 강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가운데 오는 것만 쳐라. 그러니까 바깥쪽이면 스트라이크인 것 같더라도 그냥 안 치는 게 낫다라는 생각들을 한화 타자들뿐만 아니라 리그 전체적으로 타자들이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원래 투수들이 만약에 스트라이크 존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 끝에 엣지 존에 들어오는 이 공을 공략을 해가지고 안타를 말로 확률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저는 낮다고 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진짜 워싱턴 코치가 하는 얘기가 맞아요. 전체적으로 리그 타자들이 그런 식으로 변화를 가져가면서 공을 안 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투수들은 오히려 상대하기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더 어려운 거예요. 안 치니까. 옛날에 쳐서 약한 타구를 만들어내거나 어쨌건 방망이를 이끌어내서 플레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참고 견디고 안 치면 제구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투수라면 더 승부하기 어려워지는 시즌 초반에 리그 볼넷이 환경이 지난해에 비해서 급증한 것도 그 영향인 건가요? 저는 그 영향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 영향이 높다고 봐요. 가장 크게 보이는데요. 투수들이 이렇게 제자리를 못 찾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을 봤는데, 그러면 개선이 됩니까? 결국은 개선이 될 거라고 봐요? 저는 개선이 될 거라고 봐요. 지금 이제 날씨가 이제 따뜻해졌잖아요. 그럼 네. 올라옵니까, 컨디션이? 저는 분명히 올라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타자도 분명히 날씨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죠. 그런데 투수보다는 적습니다. 확실히 투수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특히 이 국내에서 치러진 스프링 캠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니까 공은 던지긴 던지겠죠. 근데 전력 피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 않잖아요. 지금 구속이 추우면. 떨어진 투수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그런 영향이라고 봐요. 그래서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고 이제 선발들이 한 4경기, 5경기 정도 던졌으니까 앞으로 뭐 한 2, 3주 정도 지나면 이제 평균 기온이 한 25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선발 투수들은 조금 더 힘이 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장 의원이 장순아가 얘기했던 그 지금 부진한 10명이 넘는 네. 이 국내 선발 투수들, 어떤 선수가 그래도 좀 빨리 올라올 거라고 봐요? 아무래도 지금 이게 딱 보이는 선수 중에는 그래도 저는 소영준이라고 봐요. 네. 소영준 같은 경우에는 뭐 구속 저하도 분명히 있지만 작년 경험도 있고 표처스에 다녀온 이후에 또 좋은 성적을 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영준 선수가 조금 기대가 돼요. 이용경 기자는 지금 좀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선수 중에 누가 올라올 거라고 봅니까? 투수? 저는 그 누가 올라올지를 예측하기 좀 힘든데 가장 궁금한 선수는 유희관이에요. 어떻게 될지. 유희관 선수가 과연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아주 오랫동안 10승을 해오고 계속 해온 투수잖아요. 그렇죠. 지금 100승에 딱 3승만 남겨놨잖아요. 네, 제구가 워낙 뛰어나고 뭐 바깥쪽 유희관 존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좋은 제구를 가지고 있는 투수인데 과연 그러면 유희관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은 제일 궁금해요. 근데 유희관 선수가 그런 어려움에 처했던 적이 이전에도 몇 번 있었는데 뭐 평균 자책점이 막 5.6점 그렇죠. 되는 시즌도 있었고, 근데 결국은 또 제자리를 찾았었단 말이에요. 10승을 했었죠. 예. 네.
7년 연속 10승을 했으니까. 그런데 올해는 느낌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희관 선수가 이렇게 시즌 초반부터 무너진 적은 없습니다. 뭐 1, 2, 3, 4승 하다가 잠깐 뭐 한 세네 경기 안 좋아서 빠졌다가 다시 들어와서 이제 승을 올린 적은 있지만 유희관 선수가 시즌 스타트하고 이렇게 두드러 맞은 적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제가 봐서 그래서 약간 우려 섞인 약간 느낌도 들어요. 저는. 거기서 두드려 맞는다는 표현을 쓰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많이 맞고 있는데. 예. 예. 삼한용석은 어떻게 보세요? 뭐 유희관 선수 포함해서 좀 이 선수는 곧 반등합니다라고 떠오르는 선수. 과연 누구에게 믿고 기회를 지속적으로 가주느냐의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었잖아요. 뭐 국내 전지훈련, 투수들에게 굉장히 영향이 좀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까 장현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조금씩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 뭐 타자들이 계속 잘 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도 또 이유가 있고. 근데 예. 뭐 이영하 선수나 뭐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소용준 선수도 그렇고 기존에 좀 했던 선수들은 아마도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정상 궤도에 또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삼하정석이 이 부진의 늪을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뭐 조언을 한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부진한 선수들의 경우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요. 뭐 타자도 그렇고 투수도 그렇고 이 망설이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거는 누구한테나 마찬가지예요. 타자들이 항상 실수하는 부분도 아까 장현이 얘기했잖아요. 얼마만큼 실투를 인플레이트하고 만들어서 해결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근데 항상 컨디션이 좀 떨어지는 선수들을 보면 망설여요. 이 공에 대한 이 믿음이 없어요. 이걸 투수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지금 뭐 볼넷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스트라이크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직구 넣으면은 패스트볼 넣으면은 또 맞을 것 같거든요. 선수들이 변화구를 선택하죠. 또 볼이 돼요. 또 볼넷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 망설임이 없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모든 잘하는 선수들의 첫 번째는 공격적인 거예요. 네, 공격적인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복잡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망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재영아 듣고 있지? 갑자기 또 재영이한테 간 거야? 재영이 잘 던졌어요. 예. 좋더라고요. 그 장순환은 어떤 조언 해주고 싶어요? 지금 부진의 늪을 헤매고 있는 투수들에게. 항상 제가 중계 때도 가끔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 조급하면 이게 판을 깨고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언젠가는 올라올 거라는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뭐 이 선수들이 뭐 연습을 안 하겠습니까? 루틴을 안 지키겠습니까? 전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프로인데. 네. 그러니까 조급함을 좀 버리고 그냥 본인이 하던 대로 루틴을 좀 가져가게 되면 언젠가는 또 한 경기 잘 던지고 그 한 경기가 또 두 경기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하나하나 밟아가야 저는 좋은 성적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뻔한 얘기 감사합니다. 좀 새로운 걸 좀 딱 꺼내야지. 아니 근데 진짜로 새로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장현이 말씀하신 다 까먹었어. 이영균 기자는 어떻게 해? 이 부진을 선수들이 탈출하려면 그래도 야구 20년 넘게 취재했잖아요. 뭐 저는 야구를 해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목표를 좀 다르게 잡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르게 잡는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승리라는 기록은 우리 이제 투수에게 붙이는 기록인데 전 세계 어떤 단체 구기 종목에도 특정 선수에게 승이라는 기록을 붙이는 종목이 없어요. 야구만 투수에게 승을 붙이는데 그게 투수가 물론 잘하면 얻을 수 있지만 자기가 잘한다고 되는 기록은 아니잖아요. 승리를 따지 못했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날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의 목표는 이거다 세부 스탯이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뭐 채워나간다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승을 못했다고 실망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녹화 시점 기준으로 어제 경기 여기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는데 LG 이민호 선수가 네. 6회 마운드 올라와서 이미 4대0이 됐으니까 승리 투수 요건을 충분히 채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89도 됐고 그러면 이제 약간 보호 차원도 있고 그래서 투수 코치가 올라오니까 심지어 경원호 코치는 공을 안 들고 올라왔거든요. 게다가 되게 이렇게 약간 묘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되게 좋았어요. 저 선수는 승리 따러 마운드에 올라가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더 나은 투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4월 25일 일요일은 딱 두 표정이 있었죠. LG 이민호 선수의 표정과 롯데 김원중 선수의 표정. 예, 딱 두 표정이 있었죠. 이거. 예, 자기만의 어떤 그 목표 존을 만들고 거기에 뭔가 집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네, 인상적인 얘기네요. 오늘은 뭐 이닝이라든가 네. 투구수라든가 뭐
WHIP라든가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목표로 삼아서 올라간다면 더 나은 표정을 나은 표정? 표정 때문에 지금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답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까먹었다 그랬잖아요. 생각났어? 생각났어. 그러니까 예전에 노경훈 선수를 한번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노경훈 선수가 2012년, 13년이니까 진짜 좋았거든요. 2년 연속. 맞아요. 네. WBC 대표팀까지 갔었잖아요. 네, 그 2013년에. 이후에 노경훈 선수가 약간 슬럼프가 있었던 시기에 제가 노경훈 선수랑 딱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럼프에 빠지면 잘 칠 때와 잘 던질 때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자기가 못 던진 모습을 보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계속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잘 던지는 화면을 보면서 내가 이게 좋았구나, 이래서 공이 좋았구나라는 거를 보면서 다음 뭐 연습할 때 이렇게 써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노경훈 선수는 내가 뭐가 안 좋지, 이게 안 좋구나, 이게 안 좋구나. 그거를 나중에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이 지난 후에. 그래서 어떤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그러니까 최근에 좋지 않은 영상을 보는 것보다는 예전에 본인이 잘 던졌던 영상을 딱 보면서 이때와 지금과 이런 밸런스가 다르구나, 이런 것을 체크하면서 연습 때 그런 잘 던졌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연습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얘기를 사실 하려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까먹은 거예요, 제가. 예. 와. 장선아 말이 묵직한 게 자기가 잘할 때 가장 이상적인 거기 딱 그 기준을 맞춰놓고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서 거기에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슬럼프에 빠지면 제가 잘 칠 때의 모습을 본 적도 있지만 최근 모습을 보면서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때가 내가 잘 칠 때랑 뭐가 다르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더 나락으로 좀 빠진다는 느낌이 이야. 들었거든요. 네. 장선아가 최근 1년 동안 한 얘기 중에 제일 멋진 얘기였어요, 지금. 이제 타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올라와야 되는데 이 선수 왜 이럴까 싶은 선수가 있잖아요. 있죠. 많죠. 뭐 힐리도 있고, 뭐 마차도도 있고, 네. 뭐 라모스. 많습니다. 뭐 라모스도 있고요. 네. 작년에 데스노트에서 이창섭 기자가 언급했던 선수가 라모스랑 마차도예요. 네. 뒤에 왔어 지금. 네, 로베르토 라모스가 왜 이렇게 어떡하지? 네. 아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투수들도 마찬가지고 타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으로 외국인 선수들의 성적이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타자도 사실 알테오하고 피렐라 빼고는 거의 지금 뭐 죽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페르난데스 드는데 잘하잖아요. 그래도. 페르난데스도 작년에 25홈런과 100타점, 199개 안타를 때려냈던 타자의 그런 위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배가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도대체 겨울에 뭘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벌크업을 했다는데 도대체 배로 벌크업을 했는지 개막전 중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배 나온 거 보고 살 많이 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진짜 배 나오면 허리가 잘 안 돌아가요. 그렇죠. 이 허리 턴이 안 되고 유희관 선수가 예전보다 한 2년 전인가 진짜 좋은 성적 낼 때 살을 이게 많이 허리 사이는 많이 빼니까 이 공 칠 때 이게 잘 넘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투수도 굉장히 중요하고 타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대호는 계속 못 쳐야 되는데 내가 하는 말에 약간 어폐가 있네 이거.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럼 LG 라모스와 롯데 마차도. 저는 마차도 선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마차도가 개막전에 석점짜리 맞아. 시작을 맞아, 했어요. 맞아. 예? 5월 진짜 5일 날. 예, 공격에 기대를 안 했던 마차도가 개막전 홈런을 빵 때리면서 시작을 하니까 이게 수비까지 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5월이 네. 워낙 좋았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근데 결국은 그 OPS가 작년 초에 성민규 단장이 0.75 정도만 네. 해주면 된다 그랬는데 딱그 정도 0.77 정도 나왔었잖아요. 그 정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마차도 선수의 수비가 빛났다는 이 부분은 그냥 마차도 선수가 수비를 잘해서 빛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시즌 초에 임팩트가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마차도를 이렇게 계속 봤던 거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공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마차도 얘기 거의 안 들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수비 잘한다는 얘기도 안 들리고 있고. 실수하면 혼나고. 네, 맞아요. 실책도 좀 있고. 기준점이 높아진 거예요. 네. 이제. 약간 묻히는 느낌이 들어요. 마차도 선수가. 그냥 9번 유격수.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외국인 같아요. 타자인데. 어. 예. 라모스는 왜 그런 거예요? 글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실 뭐 지금 시즌 초 19경기 한 상황이잖아요. 19경기, 20경기 이 정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되는데 라모스 선수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 분석이 이제 끝났겠죠. 뭐 분석팀이 각 팀에 폼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투수들이 그 분석 자료를 가지고 이 선수를 대응하는 게 분명히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면 라모스가 충분히 시즌 초반 좀 고전을 할 수는 있죠. 그렇다면 이제 LG의 분석팀이 이런 대응을 또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라모스가 이제 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이 또 생기겠죠. 이게 그 어떤 개인적인 태도 때문일 수도 있지만 지금 뭐 장성석 의원 얘기했던 대로 상대가 라모스를 이제 확실하게 알고 들어간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네. 작년에 38개 때렸죠, 라모스 선수가. 그럼 분명히 홈런을 잘 치는 코스라든가 맞아요. 라모스 선수의 강점인 코스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비시즌 중에 그 분석이 확실하게 분석이 들어가니까. 들어가죠. 무조건 들어가죠.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시즌 초에 통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 그 부분은 저는 경기를 치르면 이쪽으로 이제 많이 들어오는구나. 타자들은 분명히 느끼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대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라모스 선수 같은 경우는 워낙 또 홈런을 많이 때려내는 타자고 홈런을 때려낼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좀 지나면 라모스 선수는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다고 봐요. 하여튼 저는 사실은 야구를 보면서 라모스 선수 정타가 많은데 야수 정면으로 가는 타구가 또 많더라고요. 이게 구단마다 타구 방향, 타구질에 따른 시프트를 많이 하는데 그 영향도 좀 무시 못할 것 같은데. 근데 라모스 잡히는 거 보면 시프트 한 자리에서 정타로 잡힌다기보다는 이상하게 정타로 정면으로 가요. 외야 정면으로. 게다가 라모스 선수가 딱 쳤을 때 이거 넘어갔다 싶은 타구가 펜스 앞에서 잡히는 장면도 많이 나왔고. 작년과 다르게. 그 부분에서 라모스가 약간 조금 초반에 혼란을 겪지 않았나. 이 정도면 넘어갔었는데 안 넘어가네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뭐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좀 했을 정도로 보이는 불운한 타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LG는 라모스만 그런 게 아니에요. LG 전타선이 지금 심각한 불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바빕이라고 해요. 바빕. BABIP. 예. LG 팀 타율이 지금 꼴찌거든요. 팀 타율 꼴찌죠. 자체가 2할 3푼 얼마 최하위. 최하위인데 이게 팀 전체 BABIP가 2할 6푼 3리밖에 안 돼요. BABIP가 2할 7푼이 안 되는 것도 신기한 말이 일이에요.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도대체 누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LG에. 4월 25일까지의 LG 트윈스 타선의 BABIP.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 타구의 타율. 타율. 네. 예, 그게 2할 6푼 8리. 2할 6푼 3리. 2할 6푼 3리. 네네. 2할 7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되게 3할이 넘어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모든 타구가 사실은 야구장에 빈 공간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거기 중간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다 잡히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큰 죄를 짓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건데.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 야구 그 숫자 좋아하시는 분들이 바빕신 또 네, 그렇게 맞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 KBS 김도환 기자가 얼마 전에 그걸 썼잖아요. 맞아, 지난주 리포트했어요. 쓰레기를 잘 주웠으니까 이제 BABP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바빕신 이제 네. 착한 일 했으니까. 도환 형 나온 생각이다 진짜. 그러면 이 선수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싶은 선수가 보이세요 혹시 외국인 타자 중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프레이타스? 사실 프레이타스는 또 키운 얘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마 당연히 진짜 많이 프레이타스 모든 전문가들이 네, 그렇게 맞아요. 보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전년도부터 센지 빠진 시점부터 해서 올 시즌 또 김하선 선수가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뭐 박병호 선수도 어떻게 보면은 부진이 오는 이유도 저는 어떤 이 분산이 돼야 할 이 타순 자체가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만 집중하면 되는데. 네, 부상도 부진의 이유지만 집중적 이 견제도 이 부진의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들이 앞뒤로 포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 프레이타스 선수에게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박병호 선수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다시 또 6번 자리에 가 있고 막 네, 이러잖아요. 네, 지금 맞아요. 현재.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 강력한 파워가 있든가 그게 보여지든가 힘이 굉장히 세 보이는데 허리턴을 왜 안 하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조금만 돌리면 더 하고 좋을 것 같은데 물론 뭐 본인의 어떤 네. 어렸을 때부터 어떤 그런 타격 메커니즘이겠지만 그러니까 외국인 타자는 조금 타율이 떨어지더라도 위압감이라는 게 사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KBO 리그 외국인 선수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어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통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프레이타스 선수가 딱 나왔을 때 홈런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 투수가. 얼마나 던지기 편하겠어요. 그렇죠. 맞으면 뭐 단타밖에 더 2루타밖에 더 맞겠어요. 홈런에 대한 부담이 없으면 투수들은 확실히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약함이 이 프레이타스 선수에게 보인다는 거죠. 저는. 네. 위협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작년 초반에 에런 알테어가 3번, 4번, 5번 중심 타선에 있다가 엄청나게 못했는데 8테어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런 걸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이거? 그거는
심적인 문제잖아요. 기본적으로 자질이 있는 선수인데 KBO 리그에 적응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상위 타선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치라고 내려보냈는데 실력이 되지 않는데 메커니즘이 되지 않는데 그냥 그 선수를 단순하게 편하게 치기 위해서 하위 타선으로 내린다? 이거는 사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네. 근데 사실 비교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알테오 선수하고는. 왜 그러냐면, 네. 알테오에게 미안하네요. 키움 고민이 크겠는데 지금 뭐 순위표도 그렇고. 고민이 전 진짜부터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럼요. 국내 선수 중에서는 아까 투수 리스트 쫙 얘기했잖아요. 네. 타자 리스트 한번. 타자요. 타자는 딱 저는 한 5명 정도 보이더라고요. 이정우, 손아섭, 추신수, 박병호, 나지완. 요 정도가 지금 아마 각 팀을 대표하는 타자들 중에 성적이 좀 안 나는 선수. 그러니까 추신수 선수는 조금 예외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나머지 4선수는 진짜 이름값에 좀 미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근데 좀 다른 얘기인데 두산의 김재환도 초반에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최근에 올라왔잖아요. 최근 올라오고 있는데 그때 김태형 감독이 어떤 설명을 했냐면 김재환이 시즌 중에 우리가 이제 그 공인구가 바뀌었잖아요. 요 공인구가 바뀌어가고 타자들의 어떤 타격 스타일에 조금씩 변화를 주기 시작하면서 김재환이 선택한 게 때릴 때 좀 가볍게 치는 느낌으로 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가볍게 치는 동작의 리듬감을 살리다가 헤드가 움직였다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따라가면서 이게 조금씩 공을 따라가는 머리 움직임이 오히려 어떤 타이밍을 놓치게 만들었다고. 기본적으로 고정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앞으로 쏠리면 안 되죠. 네. 최근에는 이제 이 부분이 좀 줄고 다시 공을 좀 이렇게 헤드를 고정된 상태에서 스윙이 이루어지면서 좋은 타구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했거든요. 이거 정말 작은 차이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슬럼프를 만들어낸 거 보면 박병호도 뭔가 지난 겨울 동안 뭔가 변화를 주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의 차이들이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그 뭐 박병호나 뭐 김재환 선수는 사실 제 눈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정우 선수의 이 부진이 조금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이정우라는 선수는 4년 연속 이 160안타 이상 통산 타율이 3할 3푼 6리입니다. 근데 지금 2할 8푼 6리거든요. 홈런도 하나도 없고. 2할 8푼을 쳐도 못 친대. 그러니까 우리 기본 그러니까 이게 기대치가 커졌기 그치. 때문에 충분히 이정우니까. 충분히 이정우니까. 근데 이정우 선수가 뭐 다른 선수가 뭐 2할 8푼 6리에 뭐 쳤다 그러면 뭐 준수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정우기 때문에 2할 8푼 6리라는 이 숫자가 진짜 저는 어색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과연 부진의 이유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근데 그건 본인만이 알 것 같아요. 근데 기록적으로 보니까 전년도부터 당겨치는 이 비율이 높아졌어요. 장타를 좀 의식한 것 같아요. 네. 이 3번 타순에 있으면서 신인 때부터 이 스프레이 타격 지표가 거의 배분이 비슷하게 나왔다고 하면 전년부터는 조금 올라갔어요. 당겨치는 부분. 그러네요. 느낌적으로도 그러네요. 예. 그리고 올 시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저도 최근에 뭐 유심히 보긴 하는데 아까 그 망설이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완벽하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윙을 확실하게 마무리를 못하는 느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최근에. 올해 유독. 네, 유독. 안 맞으면 뭐 다 그렇게 다 보이죠. 되죠 그렇게. 네.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의 어떻게 보면 강점은 가운데 오면 또 센터 중간으로 그냥 또 강한 타구를 보내고 살짝 몰리면 이쪽으로 또 강한 타구가 나가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가운데에서 약간 이쪽 볼 배합이 되는 타구들이 당겨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다면 비거리를 낼 수 있는 것도 조금은 덜 나갈 수도 있고 완벽하게 몰리지 않는 공이라면 거기에 타이밍도 조금은 빠른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작은 변화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작은 게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예. 네. 아무래도 이정우 선수가 이제 홈런이 지금 안 나오다 그렇지. 보니까 그런 게 좀 네, 있는 것 그런 같아요.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 제가 이제 경험담이에요. 제가 2002년도에 타격왕과 출루요랑을 했는데 그해 이승엽 선수가 47개인가 48개를 때리면서 MVP를 차지했는데 그런 생각들을 현역 때 매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홈런을 많이 이승엽을 넘어서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럴 수 제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도 지금 딱 그 기로에 딱 서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정우 선수가 작년에 이제 15개인가 때리면서 이제 맞아요. 100타점을 넘어섰는데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20홈런 목표를 잡았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홈런 개수를 조금씩 늘려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그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시즌 초반에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홈런 많이 치려면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센터로 치기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 우측 아니면 우중간이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럼 타격 포인트 앞에다 놔야 되죠. 그럼 잡아당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장 의원님이 말한 것처럼 밀어치는 타구가 안 나오는 안 나오죠. 스프레이트 안 나오죠. 그러면 거기 그런 부분을 이제 투수가 안다 싶으면 그냥 거기서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에버러지가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선화의 이정우라고 하더라도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냥 이정우 선수도 그런 거에 좀 약간 많이 치우쳐 있지 않나? 홈런을 좀 많이 때리고 싶은. 아마 이정우 선수도 그런 생각을 하다가 지금 시즌 초반에 이렇게 약간의 슬럼프가 온 게 아닌가. 근데 생각해 보면 리그를 거쳐간 많은 뛰어난 좌타자들이 갔던 길인 것 같기도 해요. 두산 시절에 김현수도 어마어마한 타격 실력을 보여주다가 홈런에 대한 욕심을 낸 적이 있었고 LG 박용택 역시 굉장히 좋은 타격으로서 성장을 하다가 홈런에 대한 욕심을 내면서 어려움을 겪던 시절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혹 이정우의 일종의 성장통이 맞아요. 아닐까. 네. 네. 근데 오늘 유독 히어로즈 선수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러게요. 히어로즈 특집인가요? 아니 아까 이정우 선수 포함해서 손아섭, 나지완. 손아섭, 나지완은 손아섭도 지금 심각해요. 2할 8푼 1리에 홈런 없고 2할 8푼 1리 심각해요. 심각해요. 나지한 선수도 심각하지. 네. 홈런 나중에는 하나도 1할 없어요, 9푼 지금. 6리, 1할 9푼 6리. 심각해요. 지금 타점도 내가 3개밖에 안 되고. 네. 어... 아, 나지완 선수 제가 봤는데 주말 경기에 나왔어요. 한 번은 쉬었고 한 번은 이제 나왔는데 방망이 안 돌아가더라고요. 다 늦어요. 예. 그러니까 뭐 때문에 늦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늦더라고요. 아니 근데 몸 슬림하게 만들었잖아요 나지완 선수가. 수비 요정이 됐잖아. 팀에서 나지완 선수에게 원하는 게 그 수비 요정이겠어요. 홈런 때리는 거요. 지금 근데 원하는. 나지완은 항상 부진할 때 보면 삼진을 많이 신경 쓰면 오히려 부진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공을 더 잘 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더 늦게 빨리 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그거면 타구의 질이 안 좋아지거든요. 나지완 선수가 공을 굉장히 잘 보는 스타일이에요. 출루율이 높은 타자입니다. 네. 근데 뭔가 조심스럽게 타격을 너무 한다는 조심스러운 느낌이 게 들어요. 문제예요. 너무 좋은 공만 때린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본인의 성적이 좋지 못하니까 약간 소극적으로 변한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타격이라는 게 어느 한쪽만 좋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확 폭망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여러 가지가 이제 딱 복합을 했을 때 이렇게 팍 폭망해 버리는데 나지완 선수가 딱 지금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조심스럽기도 하고 배트도 잘 안 나가고 괜히 치면 뭐 땅볼이나 나올 것 같고 뭐 스윙하면 헛스윙할 것 같고 이런 느낌만 드는 거죠. 모든 우려를 다 머릿속에 그렇죠. 채우고 지금 네. 타격에 들어서는 거. 근데 우리만 걱정일 수도 있어. 선수들은 정작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다 멘탈들이 괜찮은 선수들이라 네. 손아섭도 그렇고요. 네. 우리만 걱정일 수도 있어. 손아섭의 문제는 뭐예요? 삼화정석 볼 땐. 뭐 살아나겠지 뭐 걱정을 해요. 문제 없어. 그리고 이게 시작이야. 야구는 잘하는 사람이 잘하니까. 이제 가만히 기다려주면 이제 올라온다니까. 아까 장성호 의원이 좋은 영상, 잘할 때 영상을 봐야 된다는 게 폴 골드슈미트가 책을 보다가 그런 장면을 봤대요. 이게 연구 논문인데 웃고 즐거우면 이 시력이 좋아진다라는 논문을 봤대요. 그 이제 행복의 특권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폴 골드슈미트가 그걸 딱 보고 나서 그러면 야구 경기 전에 좀 즐거운 마음을 갖게 되면 행복해지면 공을 잘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폴 골드슈미트는 경기 전에 코미디 영화를 30분씩 본대요. 경기 전에 즐거운 마음을 갖는 건 그리고 부진에 빠지고 슬럼프에 빠졌더라도 가능하면 좀 즐거운 마음을 갖는 게 슬럼프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렵죠. 저거 진짜 어려운 거지. 해야 돼. 네, 어려운 어려운데 해야 건데. 돼. 아니 그 선수들이 이제는 경기 전에 딱 락커에서 유튜브로 재밌는 영상 한 1, 20분이라도 보고 즐거운 마음으로.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네. 진짜 들어보니까. 아, 정말? 일단 그러니까 이 논문에 시력이 발표가 좋아진대요. 됐으니까, 네. 저도 요즘에 이게 좀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이거든요. 재밌는 걸 많이 봐야죠. 열커? 오늘 한 줄 요약으로 언제까지 너를 기다려줘야 하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규 기자. 네,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이게 참 못하겠다. 해봐. lonely. 뭐야? 역주행? 역주행으로 온다. 아니, 하고 싶었는데. 아니 잠깐만. 좋은데? 잠깐만. 이게 너무 소극적이야. 자신감. 이렇게 딱 뻗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다 같이. 저는 근데 이거 몰라요. 다 같이 해줘. 롤링이에요. 이게. 자 하나 둘 셋. 지금 부진하지만 예. 기다리면 역주행은 온다. 아. 꾸준하게 준비하고 있으면. 결국은 때는 온다. 괜찮았어요. 편집. 장순아. 저는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성적이 좋았던 선수를 빼지도 못하고 지금 뭐 외국인 선수 바꾸지도 못하고 아. 그냥 믿고 가야 되는데 감독 입장에서 예, 이러지도 못하고 딱 저러지도 못하는 딱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진퇴양난이 큰일 났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출구를 좀 제시를 해줘야지. 아니 답이 없다는 거죠. 아.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예. 진퇴양난. 예. 기다리는 게 답이다. 예. 노답이라고 해놓고 기다리는 앞뒤가 안 맞아. 이러지도 못하고 아까 저러지도 좋은 못하는데 얘기했는데 기다려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일단 기다려야 된다. 예. 우리 또 명언제조기 사망자. 웃어. 뭐 어떡할 거야. 웃어야지. 정답이네. 웃어라. 예. 그러면 세상이 내게 길을 보여줄 것이다. 아. 폴 골드슈미트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예. 즐거운 마음에서 좋은 결과가 온다. 예. 하여튼 오늘 저희가 이 선수들 왜 이러지 하는 어떤 그런 강력한 물음표를 안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예, 즐거운 마음 또 웃는 예, 그런 태도에서 좋은 결과가 온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재영아 들었지? 예, 오늘 야구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마정석 장준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이 오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다 사라질 거야.